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오늘은 가두리 종목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가두리 종목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추세 매매입니다. 추세 매매는 일정한 추세를 가지고 이렇게 행보하거나 뭐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방법이고요. 기본적으로 기간으로 따지면 중기 매매입니다. 이 추세 매매의 장점은 지수, 즉 뭐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횡보 구간, 박스 구간에 있거나 아니면 등락이 크지 않은 뭐 상승 구간, 하락 구간도 마찬가지 이렇게 등락이 크지 않은 하락 구간에서는 비교적 일정하게 종목도 이렇게 등락이 진폭 자체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초보 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큰 트레이딩 방법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하죠, 이거는 원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주가에서 이게 추세의 하단부에서 이렇게 공략을 해서 상단부까지 갈 때까지 기다렸다 상단부에서 이렇게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단부 매수, 상단 매도, 하단 매수, 상단 매도, 하단 매수, 상단 매도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그 단기 트레이딩 뭐 단타나 스케이핑 같은 경우에는 뭐 분봉으로 이렇게 파동을 읽고 그리고 뭐 그 이슈를 읽어야 되고 뉴스도 봐야 되고 테마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인들은 그 대응 자체가 안 되죠. 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나 또는 이렇게 트레이딩이 좀 힘드신 초보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매매가 추세 매매입니다. 매매 대응 방법이 너무 단순합니다. 이거 하단부에 이렇게 공략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단부에 공략을 해서 신경 끄고 있다가 이 상단부 근처 갔을 때 이렇게 매도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꺾여 내려가서 이렇게 추세선 하단부를 이탈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일부 그 댓글에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지금 최근에 지수가 안 좋아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주가 너무 많이 빠진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데 이게 이탈했을 때 손절을 했어야 되죠. 일단은. 근데 못 하셨다 이러면은 뭐 반등할 때까지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약간의 반등에 손절하시든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종목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일단은 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손절을 지금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반등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든지. 근데 이게 지금 중기 매매고 이 추세 매매가 가장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매매입니다.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딱 단순하게 추세선만 본인 차트에다 그어놓고 하단 이탈하면은 매도, 상단부 거쳐가면 매도, 또 기다렸다가 하단부에 오면 매도. 되게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런 중기 매매, 단순하게 추세 매매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주식 시장에서 돈 벌기가 정말 돈 벌기가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공부를 조금 더 하시든지 아니면은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추세가 깨지는 걸 보고도 보통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종목 연구를 막 하다 보면은 종목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애착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깨지면은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 복구하지 않을까, 추세선 위로 손절 못하고 이게 주구장창 떨어지는 걸 보고만 있는 경우도 저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횟수를 최대한 줄이고 없애야 됩니다.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추세 매매를 한 종목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5종목, 6종목, 많게는 10종목씩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10종목에다 모든 종목에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막 그 추세선이 깨져도 기다리시고 이럴 거면은 추세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10종목 중에 추세 매매에 성공하는 종목이
다섯 종목, 실패한 종목이 다섯 종목이라고 처음에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5대5다, 확률은. 하지만 이 하단부에 매수했을 때 깨지면 손절은 짧다. 손절은 뭐 3에서 한 5% 정도. 하지만 이게 방향이 맞아서 성공하면은 한 10% 이상의 수익이 나온다. 이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추세 매매. 그래서 10종목을 매매하면은 5종목은 실패하고 5종목은 성공했을 때 50%의 수익과 15%의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35%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인데 이게 추세가 깨졌을 때 손절을 안 하시고 이게 추세 상단에 갔을 때도 매도 안 하시고 계속 그냥 버티실 거면은 그거는 중기 매매, 추세 매매가 아니죠. 그거는 뭐 장기 매매죠, 장기 매매. 한번 사놓고 그냥 이 종목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그냥 끝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일단 종목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은 일단 수익을 줬다가 이번에 빠졌죠. 여기서 매도가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매수했었고요.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렸네요. 다음 종목 하이트 진로입니다. 이 종목은 제 시수가 좀 크죠. 이게 좀 빠졌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종목 자체가 가볍지 않은 종목이라서 다시 복귀하지 않을까 싶어서 딱 매도 신호를 주지 않았는데 이번 지수 하락과 함께 더 많이 빠져버렸죠. 여기서는 선택해야 됩니다. 기다리시든지 여기서 아프지만 자르시든지. 다음 종목 세화 PNC입니다. 이 종목도 이번 주에 깨졌죠. 저번 주까지 잘 버티다가 제가 한 여기쯤에서 이렇게 매수 신호를 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분을 보니까 이게 단가가 4,500원에 잡혀 있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이전에 사신 분 같은데 물론 이게 좀 손실이 커서 여기서 결정을 쉽게 못 내리셨겠지만 그런데 기본은 이게 잘라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뭐 아니면 뭐 장기로 보고 가셨다 이러면 기다리시면 되는데 이게 추세 매매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샀으면은 이게 추세가 꺾였을 때 자르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다음 종목 T플렉스입니다. 이 종목도 이번 주에 이렇게 꺾여 내려왔네요. 첫날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좀 잘랐어야 되는데 또 제가 저번 주에 제가 이 가두리 종목을 리뷰를 안 해서 손실 더 키웠네요. 제 잘못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선택해야죠. 뭐. 한국토지신탁인데요. 이 종목은 저번 주에 깼다가 이번 주 다시 또 복귀했네요. 위로. 이 한국토지신탁이나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이렇게 경기 방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장에서는 더 좋을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무난히 가져가셔도 크게 문제될 것은 같지 않습니다. 한국전력은 깨졌네요. 근데 한국전력 같은 종목도 깨졌다고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죠.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다 뿐이지 결국은 이 상단까지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롯데지주도 깨졌네요. 이 종목도 기다리시면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진 것 뿐입니다. 지금까지 6종목, 7종목 알아봤는데요. 이 추세 매매, 그러니까 이 가두리 매매 핵심은 이게 이탈하면 일단은 잘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 종목 분산을 해놨기 때문에 깨진 종목 자르고 또 새로 편입해서 또 하고 이래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5종목 또 5대5가 나오면은 일단 추세 매매 성공입니다. 이게 그 수익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 자체가 평범한 장이 아니고 지금 등락이 좀 심한 장이죠. 이렇게 등락이 아래 위로 좀 많이 흔들리는 장입니다. 이럴 때는 추세 매매 자체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추세 매매, 이제 가두리 매매는 다음 주부터는 일단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잠시 중단하고요. 또 장이 좀 편안해질 때까지 중단하고, 대신에 다음 주부터 이렇게 장기 종목으로 가져갈 종목들 제가 좀 뽑아왔는데, 뭐 이게 뭐 사시든 안 사시든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지만, 제 생각에 본인이 트레이딩이나 이게 뭐 매매에 크게 자신이 없다, 나는 또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중기 매매고 뭐고 이거 뭐 추세선을 이거 볼 시간도 없고 이러신 분들은 차라리 장기 매매 하시는 게, 길게 보고 가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장기로 가져갈 종목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6종목입니다. 6종목이고, 일단 6종목을 각 포트에다가 10%씩 매수해서 6종목을 삽니다. 그럼 60%가 되겠죠. 이 6종목을 1년에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끌고 갈 겁니다. 끌고 가면 제 생각에 6종목 중에 3종목은 100%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일단은 목표 수익률은 6종목 다 100% 수익으로 일단 목표를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6종목 중에 최소 3종목 정도만 100% 수익이 나주면은, 나머지 3종목은 그냥 손실이 조금 나거나 그냥 본연 정도만 해도 수익이다 라는 개념으로 일단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종목은 앞으로 3년, 즉 21년, 22년, 23년 동안 계속 수익이, 그러니까 회사의 기본적인 영업이익과 매출이 늘어나는 종목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실적을 벗어나는 주가는 없습니다. 실적이 계속 우상향이 좋아지면은 시장이 좀 흔들릴 뿐이지 결국 방향은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주가는. 이 안에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흔들면서 주가도 이렇게 요동치겠죠. 이렇게. 목적지는 저희 출발점 여기고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100% 수익이 나는 지점. 이게 뭐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100% 수익 날 때까지 가고, 그 이후에는 다시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대응하고 매매하시는 게 힘드신 분들은 본인 자금의 한 60% 정도만 이렇게 6종목 나누어서 포트 구성해 놓고, 이 종목들은 따로 매일매일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포트에 담아 놓고 한 1년 정도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 종목들이 등락을 반복하다가 뭐 100% 가까이 수익이 날 때쯤 되면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일단 첫 번째 종목 심택입니다. 이 종목은 국내 PCB 1위 기업이고요. DDR5 최대 추세주입니다. 지금 주가가 좀 높은 데 위치하고 있어서 조금 불리한 위치긴 한데, 뭐 이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크게 뭐 비싼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매출액이 올해부터 23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PBR이 12배 정도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크게 높은 PBR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유리하겠죠. 이제 다음 주부터 장이 아래 위로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수 자체가 아래 위로 이렇게 막 흔들릴 수 있는데, 최대한 제 생각에는 이게 3만원 근처에서 이렇게 매수하시면은 크게 무난하게 매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3만원 근처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릴 때 최대한 3만원 근처에서 사자. 이거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10%를 다 매수하시지 마시고 이것도 한 3번 정도 나눠서 이렇게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일부 매수하시고 또 좀 더 빠진다 이러면 또 매수하시고 분할로 뭐 월요일 한번 매수, 수요일 매수, 뭐 금요일 매수 정해놓고 이렇게 매수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분할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종목은 2차전지 동박 국내 1위고요. 기술력도 국내 1위입니다. 지금 SK 머티리얼리즈나 SKC 쪽에서 이 동박 기술을 탐내고 있는 아주 우수한 동박 회사입니다. 동박은 2차전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재이죠. 음극재, 양극재, 동박 이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 세 가지가 필수.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가고 그 이익률도 가장 높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2차 전지가 계속 커지게 되면은 이 종목도 계속 따라서 지금 증설하고 있으니까 계속 커질 겁니다. 현재는 PBR 좀 높은 편입니다. 35배 정도 되는데요. 하지만 이 회사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크게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고성장하고 구조적인 성장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121선 근처가 가장 저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121선에 걸렸을 때가 가장 저점이다. 지금도 121선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면은 크게 위험한 부분 아니다. 이 종목은 한 72,000원 정도 수준에서 살 수 있으면은 가장 베스트 가격 같습니다. 이 종목도 한 3번 나눠서 사자. 월, 수, 금. 이 종목도 실적을 보면은 3년 동안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계속 증가합니다. 가면 갈수록 캐파도 커지고 이익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대한제강입니다. 이 종목은 철근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정책 세대 수혜주라고 생각됩니다. 대선 정책 중에 가장 지금 시급한 국내 정책이 부동산이죠. 부동산 공급 관련해서는 철근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고속도로 지하 공사도 뭐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저터널도 얘기도 나오고 철근은 들어가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강이 가장 수혜주일 것 같다. 정책에. 기업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매출이 내년까지 증가하고 후내년에는 뭐 비슷한 수준인데요. 영업이익률도 3년 동안 계속 2,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현재 PBR이 5배 정도 수준이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 121선을 만나지를 못하는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121선에 왔습니다. 지금이 매수 적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종목도 한 2만원 정도 근처에서 사시면은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이 종목도 월수금 3분할로 나눠 사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다음 종목 OCI입니다. 태양광 폴리실리콘 관련 주식이죠. 작년까지 계속 적자였다가 21년부터 이제 흑자 전환했습니다. 지금부터 3년 동안 매년 한 5천억 정도 순이익이 예상되고요. 시총이 지금 2조 5천억이니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퍼가 5배 수준입니다. 이 종목도. 보면은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5천억, 6천억, 6천억으로 좋아지죠. 그리고 이 종목은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아서 1년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좋죠. 지금은 태양광 관련해서 이렇게 이슈가 많이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또 뭐 바이든 정부나 유럽이나 태양광에 대해서 또
이슈가 주목되겠죠. 친환경 관련해서 탄소 배출권, 뭐 친환경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은 또 포리실리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주가는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한 10만원 근처에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3일 나눠서 분할 매수하자. 월수금. 다음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이 종목은 시스템 반도체 검사 장비고요. 구조적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리노공업 초기를 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121선에 이렇게 만나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121선을 만났을 때 이유는 계속 상승이다. 이번에 121선을 겨우 만났죠. 그 금요일날 그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 이렇게 잘 버티는 종목입니다. 한미반도체 실적을 보면 매출이 계속 증가하죠. 이렇게 영업이익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앞으로 그러니까 2년 동안은 큰 문제 없다. 마지막 종목 덴티스입니다. 임플란트 후발주자인데요. 투명 치아 교정기는 선두주자입니다. 임플란트 업종 평균퍼가 25배인 것 반에 덴티스는 퍼 12배로 좀 저평가 상태입니다. 주가도 종목이 조금 인기가 좀 덜합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추정하지 않는 종목이라 인기가 덜해서 이렇게 최근 빠질 때도 다른 임플란트 종목에 비해서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12,000원 정도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를 한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문제없이 성장할 기업이다. 이렇게 총 6종목 알아봤습니다. 심텍, 일진머티리얼즈, 대한제강, OCR, 한미반도체, 덴티스까지. 이 6종목은 1년에서 일단 2년 목표를 하고요. 목표 수익률은 100%를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는 월, 수, 금 3회 분할로 매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중기 매매나 수익 매매가 조금 힘드신 분들, 직장 다니신다고 아침 뭐 이렇게 매수 매도 있는 게 좀 자유롭지 않으신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장기 매매를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수익률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가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위치라서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라서 또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주가도 같이 이렇게 우상이 기본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종목 매수해서 일단 저희 목표는 3종목만 목표 도달이 목표입니다. 나머지 3종목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수익을 보고 아니면 뭐 본전이나 약간의 손절 정도로 이렇게 했을 때 3종목만 목표 도달해도 기본적으로 수익이 50% 정도는 나죠. 뭐 1년, 길면 2년. 저는 한 1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좀 오래 걸리는 종목은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투자 아이디어로 괜찮다 정도 하시고, 이거는 뭐 제가 뭐 강제한다고 강제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1년에서 한 2년 정도는 지켜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대응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다. 그리고 이거는 매주 뭐 리뷰할 이유는 없고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리뷰하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렇게 중기 매매 이렇게 뭐 추세 매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주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보통 빨간 줄이 이렇게 꺼져져 있습니다. 이거를 본인 차트에서 이렇게 꺼야 됩니다. 여기 이탈하면은 손절이라 생각하고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절대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이게 설마 이게 있는 부분에 대응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이유에서는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이시면은 그래도 좀 길어졌는데요. 다음 주도 험난한 장이 예상되지만 뭐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